여기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노역장을 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빌려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장발장 은행인데요. 따뜻한 운기가 만들어낸 기적일까요? 한 명 한 명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송진원 기자가 현장인에서 만나봤습니다. 25살 이성준 씨는 할 수만 있다면 2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이 놓고 간 지갑에 손을 댔다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씨. 무직자인 아버지와 단 둘이 살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했던 그는 벌금을 못 내 지명수배까지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희망의 손을 내민 건 장발장 은행.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너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집에 제 이름으로 된 빚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출이 너무 다른 데서 너무 어려운 상태여서 진짜 고민 많았었는데.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발장. 벌금 낼 돈이 없어 감옥을 가야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현대판 장발장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 보통 은행과 많이 다릅니다. 이자도 없고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대출 심사를 통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줍니다. 대출심사위원회는 2, 3주에 한 번 이곳 장발장은행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재원은 적고 신청자는 많다 보니 약 15% 정도만이 대출을 받아가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알아도 반대요. 알아보는 것도 반대요. 그때 다시 논의하는 불필요한 거지, 불필요한 거지. 그래요. 네, 어차피 안 그러면서 해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까닭이 있을 테니까 법률 전문가가. 이미 국가로부터 벌금형 액수가 정해진 그 벌을 이미 받은 심판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다는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가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죠. 소년, 소녀, 가장, 미성년자. 그렇습니다. 사정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우선 고려 대상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기 위해선 이 은행에도 돈이 있어야 할 텐데요. 재원은 은행의 뜻을 함께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으로 마련됩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4억 3,900만 원의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258명의 장발장을 구치소 문턱에서 구제했습니다. 돈을 빌려 일단 급한 불을 끈 사람들. 장발장을 면한 이들은 이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번에 대출을 받게 된 택시기사 정창진 씨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상환 계획은? 제가 작은 월급이지만 월급 중에 20만 원씩 12개월 1년 동안 꼬박꼬박 확실히 갚을 거고요. 그리고 다 갚은 후에 제가 뭐 단 1, 2만 원 여유라도 있으면은 저도 좋은 일에 보태고자 후원할 계획입니다. 꼭 약속드릴 겁니다. 급한 불을 끈 뒤엔 돈을 갚지 않을 거란 우려는 그저 기우였습니다.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의 상환이 시작된 겁니다. 장발장 은행의 내일이 밝은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그분들이 갚겠냐라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손잡아 드렸을 때 그 온기를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난 4년간 벌과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은 매년 4만 명에 이르는데요. 올해도 7월까지 3만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됐다고 합니다. 이들을 모두 끌어안기에는 현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감옥살이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장발장은행 측은 지금의 벌금 제도를 조금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뗐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도, 할부도 가능한 벌금. 상황에 따라선 벌금형에도 징역형처럼 집행유예를 도입해달라는 겁니다. 굳이 노역장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다행인 건 국회에서 벌금 분납이나 집행유예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장발장을 줄이는 일,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